어, 근데 이재명 대통령조차도 좀 정교하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수사기관이라는 게 어디 뭐 확고하게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바꿀 수도 있죠. 근데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국가 수사 역량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찰이 굉장히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지만 경찰의 제일 임무는 치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서장님들 쭉 보면은요, 수사를 중점적으로 해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치안이나 정보나 안전관리나 이런 쪽에 다양한 역할을 해오시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는 그렇게 각광받는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수사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가져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뭐 하는 특수부 수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전체 검찰에서 하는 어떤 업무 중에 매우 소수입니다. 그게 아주 도드라져 보여서 그렇지. 그러면 수많은 일반 형사부에 쌓여 있는 노하우들은 어떻게 우리가 잘 온전할 것인가. 그리고 경찰의 초동 수사가 좀 미흡한 경우에 김용태 의원도 얘기했지만 보안 수사권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둘 것인가. 사실 민감한 특수부 수사만 조금 제한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타협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 조금 디테일하게 논의가 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절차가 좀 심플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낸 안 같은 거 저도 이제 아직 확정안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뭐 사법인가요? 검찰개혁 사법. 그리고 저도 좀 읽어보면은 저도 법조인 출신인데 이게 경찰에서 무혐의 나오고 불송치 나오고 뭐 어디 갔을 때 이의 신청하고 뭐 하고 하는 게 막 복잡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여기 해서 뭐 국가수사위원회인지 뭐 중수청인지 뭔지 막 해가지고 막 가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요. 변호사들한테 기본소득 주는 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법조시장 살리기 법률이 되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에게 심플하게 다가가면서도 적절하게 수사 어떤 역량을 온전하는 법안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깔끔하게 된 것 같지 않다. 그걸 반증하는 게 민주당에서 이걸 한 번에 모든 안을 내놓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고 우선 정부조직법에서 검찰을 쪼개는 것부터 해놓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거를 내놓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겁니다. 정말로 안이 잘 준비돼 있고 5년을 했고 10년을 했으면 처음부터 디테일한 안을 내놓고 이렇게 쪼갭시다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민주당과 법무부 안에서도 충분한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면 개혁신당에서 그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 그런 안으로 해서 제안을 해서 논의해 보면 그것이 공론화의 장에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저희가 얘기한다고 들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실제로 다음 주 금요일에 저희도 개혁안 관련해서 토론회 또 제가 하고 안도 내고 그럴 겁니다. 아니 토론회를 지금 해가지고 아니 아니, 검찰 개혁에 저희도- 대해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개혁이라는 말은 저희가 개혁신당이지만 개혁이 늘 좋은 거였으면 저희가 뭐 1등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게 말이 개혁이라서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디테일을 잘 못 잡으면 개악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좀 신중하게 여러 부작용들을 최대한 보면서 가야 된다. 그리고 검찰을 지나치게 악마화할 필요 없다. 그리고 저 꼭 악마화하고 싶으시면 특수부만 하시라. 형사부 그렇게까지 괴롭히지는 마시라. 그런 말씀 저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계속 우려를 하시면서 왜 굳이 분리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국가기관을 설치하고 또 분리해내는 과정들, 또 권한을 또 분할해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과정에서 이 정부조직법 개정이나 공소청 또 중수청 설치 법안 등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방금 이 형사실무 절차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사 역량을 보존하고 또 형사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국민 어떤 피해 보호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부수 법안 또 관계 법안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어떤 권한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분할할지에 대해서 제가 뭐 세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마 뭐 법조인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수사 역량들을 보존하면서 사법 안정성을 추구할 것인가 저희가 구성은 다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결단만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제 사실 대통령과 지도부의 만찬 전까지만 해도 뭐 설왕설래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많은 언론들이 또 데스크의 주도로 많은 보도가 있었거든요. 제가 많은 기자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안들이 이미 나와 있고 많은 어떤 검토가 있다. 사실 남아있는 건 결단밖에 없는데 다만 이 결단의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작고 미세 조정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다 보도를 다 마치 속도 조절론처럼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하루도 안 돼서 바로 만찬에서 뒤집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미 얼개와 세부 내용은 다 나와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검찰개혁과 관련돼서는 5년간 저희가 세미나와 토론과 입법과 또 공청회까지 해왔고요. 법사위에서도 제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께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있어요. 제발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건지, 그러면 할 거면 어떤 안이 있는지라는 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했을 때 의견이 없습니다. 뭐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심지어 개혁신당은 이제서야 검찰개혁 안을 마련하시겠다, 세미나 또는 공청회를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너무 늦죠, 늦어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수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권 능력이라고 하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최소한 입법 과제나 정책 과제에 대해서 제도 개선 사안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런데 사실 너무 좀 느리다, 진도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건 뭐 개혁신당을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국민의힘이 좀 더 정교한 준비를, 이 비판하려면 야당도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공청회 와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내용이 없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문제의식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검찰의 직접 수사를 많이 제한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미 경찰의 수사들이 굉장히 지연되고 아직까지 기존에 바꿨던 내용들도 충분히 실무에서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진도가 아직까지 기존에 했던 것도 못 따라왔는데 여기서 또 엄청나게 큰 변화들을 빠르게 만들어내겠다는 거거든요. 왜 그럼 개혁신당이 검찰개혁안이 지금까지 안 나왔냐? 저희는 그게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했던 제도들도 아직 정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정말로 특수수사하고 좀 제한하고 싶다면 아주 미세하게 특수수사만 조금씩 제한해도 돼요. 이걸 뭐 꼭 공소청으로 쪼개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 하고 싶은 거는 차라리 검찰에게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줘야 됩니다. 검찰총장 임기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정권 바뀌면 맨날 갈아치워요. 그런 조직한테서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합니까?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은 저는 검찰총장 임명하는 절차 훨씬 더 엄격하게 해서 여야가 동의하는 인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 충분히 더 길게 보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수사를 당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지 여당이 계속해서 뭐만 하면 특검하자라고 하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있는 거를 잘 다듬어 쓸 생각은 안 하고 야, 이 조직은 썩었으니까 우리 자꾸 수사하니까 쪼개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주고 그렇게 대강대강 만든 게 공수처인데 공수처 지금 나와가지고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성과도 못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얘네 마음에 안 드니까 쪼개자 이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반론 안 할 수가 없는데요. 2022년에 이 소위 이 검찰청법 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 저희 6대 중대범죄 중에 직접 수사가 가능한 이 수사권은 부패와 경제로 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위법 위헌적인 시행령 통치를 하면서 시행령을 변경하면서 직접 수사권을 사실상 부활시키고 전방위적 수사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공수처 얘기를 하시는데 공수처가 지금 뭐 검사 25명에 수사관 40명밖에 안 되는 제주지검보다도 작은 조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이 내란 사태에서 내란 수계 윤석열을 체포했던 검사가 중앙지검 검사였습니까? 대검 검사였습니까? 공수처 검사가 한 겁니다. 어찌됐건 공수처가 있음으로 해서 내란 수계를 체포라도 했지 지금 뭐 중앙지검이든 뭐 어디 다른 검사들이 일선 검사들이 한 건 아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어찌됐건 역할을 했다. 그리고 최혜병의 억울한 죽음, 우리 개혁신당은 최혜병 억울한 죽음 밝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셨잖아요. 최혜병의 억울한 죽음 이 기존에 있는 검사들이 했습니까? 공수처 검사들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그래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수처가 몇 년간 아무 성과 없다가 그 우왕좌왕하다가 체포도 거의 말아먹을 뻔했죠. 그러니까 제가 공수처 폄하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든 성과를 쌓고 노하우를 쌓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짧게만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행령 그 등으로 해서 수사 범위 늘린 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다 없앴잖아요. 이번에 법무부 장관 바뀌고 하면서 다 없앤 거 아닙니까? 시행령에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검찰 직접 수사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늘려놓은 거 확 줄이는 것만 해도 그것도 사실 큰 변화예요. 예. 그럼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실무가 적응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경찰이 그 정도 수사 많이 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또 막 마구잡이로 막 해가지고 쪼개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아니, 짧게 황 최고위원님 수사 말씀 기소 듣겠습니다. 분리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니까 쪼개자 이런 식으로 사고한다는 걸 그러면 그 사실 윤석열이 검찰개혁 반대하면서 하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돼버리는데 전하람 의원이 뭐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는 집권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빨리빨리의 나라예요. 그런데 입법은 그렇게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저희가 아니에요. 직접 못해도 됩니다. 20년 입법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니죠. 20년 전부터 빨리빨리 얘기가 입법하는 건 나와서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안 하기 위해서 되는 핑계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빨라서 안 된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얘기가 지금 우리 장경태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다 돼 있고 우리 쪽에서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공청회하고 토론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빨리 안 되는 것이죠. 예.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예. 그것을 시행해가는 그 세칙에 대해서도 이미 뭐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예.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안 하기 위한 핑계로서 이것을 완비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이 다 되고 나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인상이 들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김용태 의원님. 예. 예. 뭐 말씀 중에 다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핵심은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것일 텐데 전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사실상 기소와 수사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상 검찰의 특수부 사건 약 한 1, 2% 정도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인데 정말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싶으면 그 특수부 사건만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뭐 새로운 뭐 국가수사위원회라든지 뭐 이상한 또 청을 만들어가지고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